오늘 AC밀란이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AC밀란이 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AC밀란이 토트넘 홈이니까 수비 라인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오른쪽 왼쪽 윙백도 높게 올라와서 공격을 하는 형태였죠.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AC밀란이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AC밀란이 수비할 때는 5백이지만 공격할 때는 디아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메시아스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백을 만드는 이유는 테오 헤란데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만 칼룰루는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수를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마크할 때가 많았습니다. 포백을 만들었을 때 손흥민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칼룰루가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C밀란이 공격할 때는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테오 헤란데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만 칼룰루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공격할 때도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역습하는 상황을 보면 역습이 이루어질 때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칼룰루가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가 손흥민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칼룰루가 손흥민을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는 AC밀란이 명확한 컨셉을 잡고 나온 거죠. 수비 라인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내려놓고 공격을 할 때도 손흥민을 마크할 수 있는 칼룰루를 공격에 가담시키지 않고 손흥민에게 붙여놓는 이러한 전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AC밀란이 공격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스가 올라가면서 포백이 되잖아요. 근데 이 포백이 되는 순간 약간 마크가 애매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을 막는 방법은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없도록 수비수 한 명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백이 되면 약간 이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테오 헤란데스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티아우가 올라가는 순간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에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케인이 지난 1차전과는 다르게 돌아서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장면들이 그래도 오늘 경기는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포인트는 이 AC밀란의 토모리, 티아우, 칼룰루 요 3명의 수비수가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도 칼룰루가 스피드를 따라가고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갈 때는 토모리가 훨씬 더 쿨루셉스키보다 빠르기 때문에 스피드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돌아서서 패스를 뿌려줘도 여기서 스피드로 토트넘이 이겨내질 못했어요. 분명히 토트넘도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역습으로 나가지 못했던 경기였거든요. AC밀란이 올라왔을 때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하는데 앞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케인이 볼을 받아서 돌아서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수비가 따라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가 부족하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마크할 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티아우가 케인을 마음껏 따라 나오지 못하고 쿨루셉스키를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케인이 돌아서니까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수들보다 AC밀란의 수비수들이 스피드가 조금 더 빨랐죠. 이 장면이 토트넘이 아주 좋았던 공격 장면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오고 있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수비수를 끌고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AC밀란의 수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페리시치가 오히려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전방으로 패스해준 볼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AC밀란의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줬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쿨루셉스키가 토모리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습이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도 보시면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티아우가 내려와서 케인을 강하게 압박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티아우가 과감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애매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케인이 돌아섰을 때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찬스가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손흥민의 스피드만큼이나
토모리의 스피드도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지만 토모리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가주면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이 역습에 대한 패턴도 AC 밀란의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역습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경기에 공격이 잘 안 풀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지공 상황에서 또다시 크로스에 너무나 집착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냐면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올라와 있고 이때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반대편으로 뛰어갑니다. 이렇게 뛰어가는 이유는 AC 밀란의 수비수들도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들면서 뛰어 올라가는 페리시치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페리시치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측면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페리시치가 볼을 잡았을 때 페리시치가 이 넓은 공간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나 케인이 이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으면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침투에 들어가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패스를 보내주게 된다면 이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의 패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페리시치가 볼을 받았을 때 토트넘의 모든 선수가 이 넓은 공간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페널티 박스 반대편으로 뛰어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 페리시치가 볼을 받았을 때 크로스를 올려달라는 뜻이거든요. 페리시치의 개인적인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콘테 감독의 전술 자체가 저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페리시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페리시치가 볼을 받았을 때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뛰어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수들 간에 맞춰져 있는 조직적인 플레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 페리시치가 볼을 받았을 때 이 넓은 공간으로 아무도 뛰어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할 수 있는 건 받으러 오는 선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크로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를 올릴 때 아까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던 선수들 손흥민, 쿨루셉스키, 케인, 이 선수들이 있는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박스 안에서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고 이 공간으로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려준다. 사실은 크로스에 대한 공격 패턴은 축구에서 기본적인 패턴이고 분명히 필요한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토트넘이 너무나 크로스에 의존한다는 거죠. 심지어 토트넘에는 제공권에 강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셔도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스 안에서 제공권이 강한 선수는 케인 단 한 명이죠.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는 제공권이 약한 선수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를 아무리 올려봐야 박스 안에서 제공권 싸움에 이기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AC 밀란의 수비수들 칼룰루, 토모리, 티아우 플러스 테오 헤란데스까지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 패턴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아요.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릴 때 보시면요, 선수들이 다 반대편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도망가 있고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죠. 단순하게 크로스만 올라오고요, 이 안쪽으로는 손흥민, 페리시치, 케인, 호이베르 이 4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트넘이 16강 1차전, 2차전 두 경기 모두 득점을 못했는데 득점을 하지 못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준 거죠. 역습과 지공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사실 경기력을 보면요, AC 밀란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토트넘도 똑같이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1차전에서 득점에 성공했던 AC 밀란이 올라가게 됐던 거죠. 오늘 경기를 갈랐던 거는 뭐냐면 AC 밀란의 수비가 토트넘의 수비 라인보다 더 단단하고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AC 밀란이 올라갔다.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페리시치, 포로, 히샬리송, 에메르송 이런 토트넘의 공격 자원들이
AC 밀란의 수비 라인에 제대로 된 균열을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죠. AC 밀란의 수비진에 토트넘의 공격진이 패배했다.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 오늘 더 힘들었던 건 로메로의 퇴장이었죠. 로메로가 늘상 옐로 카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도 또다시 옐로 카드를 받고 심지어는 퇴장을 당했어요. 오늘 경기 애초에 로메로가 옐로 카드 한 장을 더 받으면 8강에 올라가도 한 경기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반전 20분을 넘어가기 전에 로메로가 옐로 카드를 받았죠. 근데 이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요, 늘상 슬라이딩 태클을 해요. 이 슬라이딩 태클은 이 수비수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선택지인 거거든요. 만약에 이 태클이 안 들어갔을 때 그냥 수비수는 돌파를 당하는 거니까 마지막 선택지를 슬라이딩 태클로 가져가야 되는데, 로메로는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칠게 슬라이딩 태클이 들어가죠. 거기서 옐로 카드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첫 번째 장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태클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장면인데 슬라이딩 태클을 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고, 두 번째 장면에서도 빠르게 뛰어가면서 따라가 주면 되는 장면인데 어설프게 또 슬라이딩 태클을 하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죠. 오늘 경기 AC 밀란이 득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대0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마지막 5초를 남겨두고도 득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공격 숫자를 늘려서 공격을 해봐야 되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선수가 한 명 부족하니까 공격 숫자를 그만큼 늘릴 수가 없고, 오히려 역으로 선수가 부족하니까 계속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허용하기만 하고,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로메로의 이 바보 같은 퇴장, 이 안 좋은 퇴장이 오늘 경기 토트넘이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애초에 토트넘이 AC 밀란을 상대로 16강에서 떨어질 만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